예, 이번 시간에는 주석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석 스케일이란 뭐냐? 출력 스케일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고, 출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프린트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2분의 1, 또 아니면 100분의 1, 300분의 1 이렇게 출력 스케일이 변동이 됐을 때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석 스타일에 설정된 값에 의해서 변동되지 않는 값, 예, 이렇게 객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주석 스타일의 종류에는 이렇게 5가지, 크게 5가지, 물론 퀵 리더도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보면 6가지고요. 5가지가 있습니다. 주석이라는 데가 보게 되면은 문자도 있고요. 문자 스타일, 문자의 크기라는 얘기가 되겠죠. 치수, 그다음에 M 리더 이렇게 있고 그 이외에 해치, 블록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주석이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주석으로 되어 있죠. 근데 D로 만약 D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스타일에서는 내가 이것을 사용하겠다 그러게 되면은 딤 스케일에 관계없이 이 주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요 아이콘들은 주석을 사용을 했을 때 사용하는 아이콘들인데요. 여기서 스케일 값을 변동을 시키게 되면은 그 스케일 값에 의해서 한마디로 그냥 표현한다 그러면 커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배로 커졌다가 출력을 2분의 1로 하게 되면은 본래의 그 값을 갖게 되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빨리 이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멘전을 붙였을 때 먼저 시간에 했습니다만은 간격값은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자동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분산이나 딤 스페이스에 의해서 간격값을 띄우게 되는데 주석을 사용하게 되게 되면은 딤 분산이라는 게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딤 스페이스라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딤 스페이스가 또 1대1 뿐이 안 된다고 그랬죠. 오토로 했을 때 텍스트의 2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딤 스페이스는 주석으로 사용했을 때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석을 사용해 가지고선 2분의 1이라든지 뭐 10분의 1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그럼 10배가 커졌을 때 딤 스페이스에 오토로 하게 되면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스타일을 먼저 정의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개별로 선택을 해가지고서 이 특성청에서 주석이 아닌 객체를 주석으로 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좀 이렇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주석 스케일을 사용을 해서 하는 걸 이렇게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주석 스타일의 스케일은 모형 공간과 그러니까 이 모형 공간과 이 배치 탭 공간과는 별도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딤 스타일에서 텍스트 스타일에 설정된 값 그리고 M 리더 여기에 설정된 값을 한번 훑어보기로 하죠. 그래서 현재는 여기가 1대1로 됐든 10분의 1로 됐든 뭐 아무 관계가 없죠. 변동이 없죠. 왜냐면은 이게 주석 스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이 주석 스타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간단하게 하나 해보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가지고서 현재 여기 보니까는 주석이 아니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석을 사용을 하겠다. 그러게 되면은 물론 이것을 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변동됐을 때 주석 리스트를 생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하게 되게 되면 현재 1대1로 주석 스케일로 변동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서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로 출력을 하게 되게 되면은 다시 그 본래의 값을 갖게 되겠죠. 이게 5mm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5mm로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2대1로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커집니다. 10이 된다는 얘기죠. 이걸 출력을 하게 되게 되면은 2분의 1로 출력했을 때 이것들은 전부 다 5mm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2.5mm가 될 테고요. 요 놈은 5mm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동이 안 되는 객체다. 이렇게 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시 돌려놓죠. 그래서 현재 축적 리스트는 2분의 1로 이렇게 하나 생겼습니다. 객체를 갖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스케일자의 단면도가 이렇게 2개로 쌍으로 따라다니죠. 그래서 2개로 쌍으로 따라다니는 것은 주석 스케일을 2개 이상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1로 줄어드는데 두 개죠. 근데 나는 2대 1의 주석 스케일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선택을 해가지고 축적 여기에 가서 클릭을 하고 여기서 리스트에서 2분의 1을 제거를 하게 되게 되면은 1대1만 이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은 이번에는 그 주석 아이콘이 이게 하나뿐이 안 생기죠. 근데 3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 놈은 갱신이 될 때 축적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번개 표시가 되어 있죠. 빠르게 축적 리스트를 만들어 준다. 그리고 요 놈은 이 리스트가 변경이 됐을 때 거기서 그 리스트에서는 변경을 안 시켰다고 하게 되면은 요 놈을 꺼놓게 되게 되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켜놓게 되게 되면은 리스트를 생성을 했든 안 했든 항상 보이게끔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다시 5분의 1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5배로 커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나는 5분의 1짜리는 안 쓰겠다. 이렇게 해서 5분의 1짜리를 제거를 하게 되게 되면은 5분의 1짜리가 없어졌고 여기가 5분의 1로 되어 있지만은 생성한 것을 삭제를 했으니까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대1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석 스케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이해를 못 하시게 되면은 외래 쓰기가 불편합니다. 특히 텍스트 같은 것은요. 근데 디멘전 스타일은 우리가 출력을 여러 가지로 할 경우가 있죠. 원저 도면 한번 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현재 A2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100분의 1로 출력을 하게끔 잠궈놨습니다. 물론 이거 80분의 1로도 들어가요. 80분의 1로 한번 고쳐보죠. 완전하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만 80분의 1로 하게 되면은 도면이 커지죠. 그리고 꽉 차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80분의 1은 약간 모자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1로 해놓은 거고요. 그러면 A3 가서 보게 되면은 A3에서는 지금 15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또 A4에 가서는 200분의 1. 그러니까 150분의 1로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다시 풀어놓고 여기서는 주석을 사용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켜있든 안 켜있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꺼져 있든 켜져 있든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고쳐볼게요. 150분의 1. 그렇게 도면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안 들어가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이게 물론 모형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도면 틀을 안 쳐가지고선 여기 축적 리스트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현재 200분의 1 아니면 들어가지가 않고요. 모형 공간에서 이렇게 봐가지고서 그러면 제일 처음에 DS 이렇게 해보죠. DS 해보게 되면 지금 1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도록 100분의 1로 해놓은 게 아니고요. 여기 A2를 내가 기준을 한 건데 A2에서는 스케일이 지금 현재 이건 출력 스케일이죠. 출력 스케일이 100분의 1로 했을 때 딤 스케일하고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걸 만약에 딤 스케일을 150으로 했다고 한다고 되면은 그건 무슨 말씀이냐고 하게 되면은 요 지금 텍스트가 지금 굉장히 적게 보이긴 합니다만은 2.5mm죠. 출력했을 때 2.5mm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익스플로드 먼저 시간에 했습니다. 익스플로드를 해가지고서 분해를 하게 되게 되면은 요 텍스트 크기가 얼마입니까? 250이라고 그랬죠. 그 250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DS 딤 스케일이 100으로 돼 있으니까는 2.5에 100을 곱하니까 250이죠. 다시 또 복습삼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X하고 엔터하고 이 텍스트를 이렇게 보니까 250이 되죠. 그러니까 250을 100분의 1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2.5mm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지금 이건 몇 분의 1인지 모르죠. 그래서 몇 분의 1로 들어가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디멘전 스케일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책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100분의 1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옮기고 그러게 되면 센터에 딱 못 맞추니까 센터에 딱 맞추는 방법이 줌하고 익스텐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변경이 됐죠. 변경이 됐고 그러면 센터에 이렇게 딱 왔으니까 모든 게 중앙에 딱 이렇게 정렬이 됐으니까 이때 스케일 값을 갖다가 100분의 1로 하게 되게 되면은 도면의 중앙에 딱 이렇게 정리를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또 변경되지 않게끔 잠궈 놓는 게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열쇠를 잠궈 놓게 되게 되면은
줌하고 익스텐드 해봐야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커지는 것은 이 지금 페이퍼 스페이스하고 도면 공간하고 한꺼번에 커졌다 죽었다 하는 거지 이 안에 스케일이 변동된다는 것은 아니죠. 예, 그래서 그것도 몇 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는 여기서요 주석 스케일이 뭔가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스타일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잠깐 여기에 대해서 스타일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주석 스타일의 스케일 모형 공간과 배치 탭의 모형 공간은 별도로 적용된다. 여기 모형 공간과 배치 탭의 모형 공간에 주석 스케일은 별도로 적용된다. 그럼 편하겠죠. 이런 경우에 모형 공간에서는 지금 이 텍스트가 너무 적게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좀 텍스트를 크게 보고 모형 공간에서 프린트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외되겠습니다만 그럼 다시 또 디멘전 스케일을 또 맞춰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좀 텍스트가 적은데 대충 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디멘전 스케일을 DS 해서 크게 키우려고 되면은 고쳐야 되겠습니다. 150 엔터 그래가지고선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D 엔터 그래가지고 적용, 어플라이 전체 선택해가지고 엔터 하면 텍스트가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줌하고 익스텐드 했을 때 텍스트가 눈에 다 보이니까 작업이가 좋은데 이대로 또 출력을 하게 되게 되면 이 텍스트가 커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5mm지만 이것을 분해를 하게 되게 되면은 150배가 커진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2.5mm에 150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자꾸만 이거 뭐 크기가 얼마입니까? 뭐 이렇게 잠깐 물어보는데요. 이걸 X로 해서 하게 되면 이제 375가 되겠죠. 건치를 해서 돌려놓고요. 혼돈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좀 텍스트가 크게 보이고 이렇게 인쇄를 100분의 1로 출력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텍스트가 375가 되니까 150분의 1로 지금 DS가 돼 있죠. 그러니까는 375니까는 커지겠죠. 이게 2.5mm가 아니고 더 커지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걸 실질적으로 프린트를 해보게 되게 되면 텍스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2.5mm가 적당하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도면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뭐 3mm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2.5mm를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텍스트의 크기가 이거 너무 크구나 적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S 스케일하고 요 출력 스케일하고 맞춰야 요 텍스트의 크기를 내가 원하는 수치값으로 출력을 할 수 있다. 먼저 번에도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키포인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서 요 딤 스타일에 가서 한번 잠깐 보죠. 물론 여기서 설정해도 됩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요게 이제 주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놈을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서부터 주석이 붙은 딤 스타일을 사용하는 거죠. 물론 D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선 요 놈을 코어렌트로 이렇게 해서 코런티를 해서 현재로 설정 클릭해도 되고 더블 클릭해도 되고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은 딤 스타일이 현재 이제 주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디멘전 스타일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주석이냐 안 주석이냐 그러니까 수정이 한번 들어가서 보죠. 여기 보게 되게 되면은 맞춤에 여기 지금 주석으로 체크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만 틀리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딤 스타일은 생략을 하고요. 텍스트 스타일에 가서 한번 보죠. 그 다음에 현재 DT라는 명령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자 높이가 5mm로 되어 있죠. 디폴트는 2.5mm입니다. ST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서 이렇게 보니까는 여기에 지금 주석이라는 게 하나 있죠. 그래서 스타일을 내가 이놈을 뭐 하나 새로 만들죠. 그래서 뭐 스타일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맑은 고딕이고 주석을 사용을 하겠다. 이놈을 그러게 되면 주석을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주석이 되는데요. 이게 문자 높이를 여기서 지정하지 않게 되면은 아까 DT가 5mm로 되어 있었죠. 그놈을 따라가는 거고 DT를 2.5mm로 해놓게 되면은 2.5mm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DT가 5mm로 되어 있었는데 나는 항상 2.5mm를 쓰겠다. 그렇기 때문에 2.5mm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DT가 얼마가 됐든 간에 2.5mm로 주석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되면은 단일 텍스트를 붙였을 때 여러분이 100도 쓰고 200도 쓰고 5도 쓰고 10도 쓰고 막 이렇게 되죠. 요놈을 체크를 안 하게 되면은 그 DT의 문자 크기를 따라가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스타일 1이라는 게 생겼고요. 닫기하고 지금서부터 DT를 스타일 1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주석 스케일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주석 스케일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변동이 됐을 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M 리더 MLS 예, 이게 거기 되면 여 주소기라는 게 있었는데 삭제가 됐네요. 그래서 수정 하나 새로 만들기 하죠. 새로 만들기 해서 그냥 4번으로 주석을 체크를 했습니다. 확인. 그러면 이게 디멘전 스타일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놈을 4번으로 만들었으니까 다 똑같고 문자 높이가 4로 되어 있는데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2.5 2.5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프린트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지지선 형식은 요 크기 화살 쪽 크기도 한 2나 2.5 너무 크니까요.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화살촉으로 하든지 여기가 뭐 동그랗게 했든지 그것은 모양을 고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지선 크기, 끊기 크기는 2mm 정도 너무 벌어졌으면 1mm로 고쳐도 되고요. 유형은 뭐 직선이고 그 다음에 색상은 그냥 바이 브록이나 바이 레이어로 하시면 됩니다. 구조는 최대 클릭을 할 때 한 번 찍고 두 번 찍었을 때 몇 번 찍을 것이냐 뭐 나중에 변동을 시키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자동 연결선 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선들하고 자동으로 연결이 될 것이냐라는 거니까 체크를 해 놓는 게 좋겠고요. 연결설 거리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 거리를 얘기합니다. 여기 너무 짧은데요. 왜 이렇게 됐나? 예, 이것도 디폴트로 이렇게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5mm 예, 그러면 이렇게 5mm 여기가 5mm라는 얘기죠. 짧게 하고 싶으면은 여기를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한 3mm 그게 너무 길면은요 한 3mm 나중에 값을 이제 고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보게 되면은 또 문자가 있죠 여기. 그래서 멀티 텍스트로 붙게끔 하고 그 다음에 문자 스타일은 본인들이 쓰는 스타일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전 맑은 고데기로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수평 유지하고 문자 색상은 바이 블록이나 바이 레이어. 그 다음에 텍스트의 아까 크기죠. 크기가 2.5나 3. 예, 그것은 여러분들이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은 이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건축이나 인테리어 쪽에 계시다고 하게 되면은 2.5나 3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한번 나중에 프린트를 해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지선을 문자까지 연장할 것이냐. 이렇게 되면은 지지선이 문자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값은 나중에 또 고쳐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값들을 갖다가 먼저 번에 제가 템플릿 파일 만들 때 이것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템플릿 파일을 하나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새 도면을 열었을 때 항상 이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닫기 하고요. 퀵 리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LE 이렇게 해보죠. 예,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주석의 스케일에 영향을 받도록 한다고 한다면 여기 주석이 예로 돼 있죠 지금. 예, 왜 예로 돼 있을까요? 이건 좀 내가 주석으로 예로 한 게 아닌데 딤 스타일에서 주석을 쓰고 있는 속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2대1로 가게 되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면을 갖다 출력하다 보게 되면 이게 너무 지워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커서 또 아주 촌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면 좋겠죠. 1대1로 해놨고요. 현재 디멘전 스타일을 주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스케일에 영향을 받는다. 예,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리더까지 포함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치. 그냥 한 레이어에서 다 하겠습니다.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거 이걸로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1대1로 붙은 거죠. 여기 크기가 1입니다. 1인데 이것도 주석으로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 주석이라고 했죠. 세팅 값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T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T 예, 그렇게 되면은 여기 확장을 해가지고요. 여기 주석이라고 있죠. 예, 주석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주석을 체크한 거고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주석을 한번 사용해 보죠. 예, 이렇게 하고 주석을 클릭하고요. 해치 주석 그리고 이렇게 해주니까 1대1에서는 똑같이 보이는데 요놈이 2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커지죠. 이게 주석이네 현재. 나중에 이제 주석이 아니도록 2분의 1 제거하고
삭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혼동이 되니까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석 아니요로 해야 되겠죠. 아니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건 주석이 아닙니다. 여기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놈만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그래서 객체에 들어와 있는 해치의 패턴을 2배를 키우지 않고 여기가 2분의 1로 하게 되게 되면 2배로 커지는 거고 4분의 1로 하게 되면 4배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용하게 이제 쓸 때가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해치 패턴까지 했고요. 예, 브록에는 브록이 또 있죠. 그래서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간단히 그려볼게요. 이런 것을 내가 주석 스케일에서 커졌다 적었다 하고 싶다. 그러게 되면은 B하고 엔터하고 기준점 잡고, 예,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잡고 여기에 주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주석에 영향을 받겠죠? 확인하고 확인. 예, 그런 지금 이름을 줘야죠. 예. 이름 주고 그러면 이게 이제 주석이죠. 예,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보면 알죠. 뭐 객체를 선택하지 않아도 이렇게 갖다 대보면 압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디서 생성됐냐면요, 4분의 1에서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1대1에서부터 시작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놈을 갖다가 1대1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1대1에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4분의 1에서도 생성이 됐습니다. 2분의 1로 생성을 안 시키고 2분의 1로 가게 되면 안 보이겠죠. 요 놈을 꺼놨으니까요. 2분의 1. 본래는 이제 2배라는 얘기죠. 이렇게 안 보입니다. 근데 항상 보이도록 하겠다라는 게 요겁니다. 예, 보이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게 연습이 안 되게 되면은 좀 불편하니까요. 뭐 항상 켜놓도록 하죠. 보여야 되니까. 근데 안 보이게도 할 수 있다.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줌하고 익스텐드. 네, 그래서 브로까지 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주석 스타일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딤 스케일이요. 딤 스케일에 의해서 축적역에서 하게 되면은 설명드렸다시피 모형 공간에서는 좀 크게 보이고 이렇게 크게 보이고 여기에서 축적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값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수정하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딤 스케일을 변경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